이거 인쇄하고 당연히 좀 작정한 거 같아. 저는 아니 오늘 몇 번째 정도 싸는 거야. 들어가면 안 돼?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왕치가 더워. 밤새 안녕하셨어요? 밤새 지난밤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선을 끝내고 지금 첫 모임을 갔는데 좀 힘들으셨죠? 네. 선생님 많이 힘드셨죠? 올라이트. 완전히 멍 때리면서 저도 고속도로를 달려서 내려온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부터 할 책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문학기를 가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학관을 가기로 했는데 그러려면 좀 우리가 천안시 작품을 읽어보고 이야기 나누고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계속해서 천안시 작품을 이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네. 제가 맡은 작품은 이제 장편인데 그 장편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고 오늘 저는 단편을 하나 골랐어요. 그리고 은주 씨가 맡은 작품은 뭐죠? 제가 태평천하. 태평천하. 그건 중편이죠. 조금 길어요. 선생님께서는 어떤 작품을 읽으셨죠? 단편 아주 짧은 건데 왕치와 소새와 개미라는 단편. 그 단편은 그림 동화로도 만들어져가지고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고 그랬던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네. 우화 소설이죠. 우화. 그렇죠. 우화소설. 동물들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일단 뭐 호랑이가 뭐 의인화되고 뭐 이런 것처럼 힐린 달린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우화였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부터 책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고 소개해 주세요. 먼저 그 책은 그 단편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책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동화인 것도 같고 아니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성격과 삶의 모양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한 이러한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지는 체면만 생각하고 제 분수도 모르고 이일처일에 경솔하게 뛰어드는 역할을 하는 게 왕치야. 그 다음에 이제 소새는 새예요, 새. 새인데 이기적이지만 제 몫을 제대로 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개미. 인정이 많고 측은지심도 많고 부지런한 역할을 하는 이제 이 내용에서 단체하자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리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잉어 한 마리를 잡아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개미는 이런 것 저런 거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잔치를 다 했어. 근데 왕치는 하루 종일 나가서 음식을 막 구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내과에 가면은 이거들이 있지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치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저녁에 돼도 안 들으니까 이 소새하고 개미가 찾으러 다녀요. 찾으러 막 다니는데 없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내과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잉어 한 마리가 막 이렇게 펄떡펄떡 뛰고 있는 거야. 이미 잉어를 잡아다가 자기는 잔치를 했었지만 이 소새가 눈을 콱 찍어가지고 물어가지고 나와서 걔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하려고 배를 탁 깔으니까 거기에서 왕치가 나오는 거야. 그거 뭐냐면 잡혀 먹은 거야, 잡으려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왕치가 더워. 어서들 먹게. 아이고. 이놈의 걸 내가 잡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아? 어이 덥다.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음. 이 너스레를 떠는 거야. 자기가 그렇지, 먹혀서 죽을 뻔 알았는데. 토론해보고 싶은 거는 왕치. 생김새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살잖아요. 왕치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오지랖 막 부리면서. 응. 뭐 일종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막 나대는 사람? 근데 이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진짜 모두 자기는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네. 남들 해놓은 거에 가가지고 이제 그렇지. 숟가락만 얹고.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 많죠. 왕치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만식이 그런 사람, 그런 류의 사람들을 비판했던 거였구나. 그래서 그런 역할의 사람 이렇게 이 조화로운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어때요? 은지 씨는 우리 모임에서 다 자기가 어떤 채워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던가 이런 게 딱 부여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또 이제 암묵적으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들이 그런 다 것도 있으니까요.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처럼 이런 독서 활동, 독서를 통해서 뭐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시대를 좀 더 고민해보고 또 이 사회의 문제점을 좀 비판할 수 있고 뭐 이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좀 얘기하면 좋은데 근데 우리 조금더 깊이 읽기 같은 경우는 좀 살아온 그게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추구하는 가치 좀 비슷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좀 궁금은 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는 다른 선택을 하는 걸까 이런 거. 근데 진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좀 자극? 다른 이야기도 들어볼 만한. 맞아, 자극이라 해야 되나? 그러면은 우리 내부에서는 그 만들 수가 없지만 외부와 결국 교류를 좀 해야 되는 것도 있어. 그지?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더라 나는. 요즘에 내가 너무 내 안의 우물에서만 살고 있어서 이렇게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 너무 그러니까 전혀 다른 뭔가 선택을 하는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편하게 있다가 이렇게 확 터져버리면은 그렇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멘탈이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거 학교에서도 배우고 살면서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옳고 그름만을 우리가 가리는 것만 그동안에 배웠잖아요. 그죠? 토론 형식으로 한 게 아니라 찾는 거 이런 이거 아니면 저거. 그쵸. 맞다, 이렇게만 틀리다. 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꼭 옳고 이렇게 한 사람만이 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굴러가는 수도 있다.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생각을 다시 한 거예요. 생각을 다시. 생각은 다르지만 그죠. 어떤 좋은 아이디어와 뭔가 그죠, 그게, 그죠. 서로 이제 배워야 되는 것도 있고. 이거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선생님. 우리가 만약 왕치, 소새, 개미 중에서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어디에 좀 가깝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시면. 생각해보기.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은 이 개미하고 거의 흡사한 이런 삶을 살았고 던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이러고 되도록이면은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꼼지락거린다는 거에 비교하면 개미와 가깝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왕차하고도 막 너스레를 떨면서 이런 여유 있는 막 그렇게 못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그리고 또 소새처럼 다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꿀주 것 씨는 같아요. 어때요? 저는 개미 중에 개미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렇고. 나는 절대로 개미는 아니다. 나는 개미 같은 스타일로 사귄 개미의 친구인 배짱이진 않은. 소새는 이기적이지만 제 몫을 제대로 해내는 게 소새야. 그러면 난 소새에 조금 가깝겠다. 난 좀 이기적이야. 나는
맞아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는 특히 10대, 20대 생각하면 그냥 완전히 나는 개인주의자였어.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그야말로 좀 사람처럼 살게 된 건 내가 이타주의자로 변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를 얻으면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나는 이타로 완전히 바뀐 것 같아. 물론 우리의 본성에도 선함이 쌓여 있지만 그 선함에서도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만 발휘되었던 그런 것들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이타로 나가지. 당연 육아부터가 다 이타 아니야 이거. 어? 저는 최원식 작품을 대부분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단편 중에서 민족의 죄인이라는 작품을 계속 못 읽게 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최원식 작품들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도 실린 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민족의 죄인이 담겨있는 책을 이렇게 단편설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이걸 읽기 위해서.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민족의 죄인이라는 그 최한식 작품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작 청소년들이 읽는 뭐 교과서라던가 이런데 민족의 죄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난 그게 되게 궁금했어. 이거를 좀 아이들한테 일으키면 그 우리 시대의 그 비틀어진 역사 뭐 이런 걸 좀 만나볼 수 있을 텐데 이 작품은 쏙 뺐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이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걸 소개할 거예요. 최만식이 의외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썼어요. 시곡도 쓰고 뭐 굉장히 왕성한 그 집필을 했는데 이 민족의 죄인 같은 작품은 최만식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전적 소설이기 때문에 일종의 양심 선언을 한 것이다라고 보통 평가를 해요. 문학사적으로. 1948년 말에 발표한 작품인데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 그 문학계가 예술계나 이런 쪽에 거의 친일행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현대에 와서 친일파 문학가들 뭐 이런 사람들 다시 한번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이 어떤 문학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민족을 배신했는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래서 친일파 문학선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친일파라는 것을 거의 그 작가들에게 소개하거나 뭐 이렇게 알려주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제 문학사적으로만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의 죄인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접근하다 보면 지금 우리 현재 놓여 있는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만식이 이 작품에 처음 들어갈 때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을 맞은 얘를 집어넣어. 어쨌든 우리 씨 덕분에 잠깐 쉬었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 작품의 그 처음 들어갈 때 보면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진짜 우리는 그런 해방을 맞을 상태라던가 준비라던가 뭐 어떤 예감이라던가 이런 거 없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작가가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성찰하고 그다음에 용서하기 어려운 민족의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 나는 어떤 입장이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었지만 결국 나는 내가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자신의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뭐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친일 행위. 친일파로서 그러니까 그 식민지 시대 때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다 막 강연을 시키고 그렇죠. 뭐 이제 전설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민족의 죄를 읽으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 책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132쪽인데 좀 길긴 해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되게 아프더라고요. 뭐냐면 어제 대선을 치렀잖아요. 대선을 치르고
오늘 이제 그 결과를 맞으면서 내 마음과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그걸 그대로 표현해주는. 비슷한 분노의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 예, 어떤 얘기냐면 강한 자에게 굽히고 아첨하여 구차한 일시일시 안전만을 도모하는 타협주의. 이것이 우리 민족성의 큰 결함입니다. 라고 써요. 지금도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죠. 그래서 나는 도대체 우리 한국인은 어떤 사람들이지? 라는 질문을 내가 계속 질문하면서 왔거든요. 그 2012년 대선에는 한국인을 연구하기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있었나 싶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감정이 바로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것에서 나오더라고요. 해방 후의 어떤 시대 분위기, 그리고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의 후유증. 이런 것을 앓고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앞으로는 이런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절반의 민주과 내가 어떻게 화해해야 되나 되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맞았어요. 그래서 토론해 보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최만식 문학은 리얼리즘 문학이라고 그러고 현실을 반영했으니까. 이런 리얼리즘 문학이 개인에게 주는 영향력은 뭘까? 저번이랑 비슷한 말 같긴 한데, 어쨌든 약간 그걸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근데 솔직히 외면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서 그거를 직면을 해야 또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맞닥뜨려야 된다고. 간접적으로라도. 네, 그죠? 선생님은 어떠세요? 모든 것은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지나도. 잘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주위 사람들도 잘 정확하게 판단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 같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는 잘 모른다는 거. 봐도 그렇구나? 그런 건가? 이런 거지. 근데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은 세상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듣고 보고 공부하고 해서 간접적인 체험을 내가 많이 느꼈을 때에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도 역시나 이 시대에도 이 작가가 끌려 들어가서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막 고문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유가 뭐였냐면 독서회를 조직한 사실을 땡땡땡이 자박했는데 너는 그래도 모른다고 버틸 거냐?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나와. 그래서 내가 아니 이놈의 독서회는 우리의 그 지난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대두되는구나. 그래서 현대사에서 보면 부모 항쟁 독서회 사건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그 역사란 무엇인가가 그 책이죠. 이 예측하에 그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런 걸 가지고 완전히 막 엉뚱한 쪽으로 몰아가서 어떤 이데올리기에 갇히게 만드는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야 살짝 웃으면서 야 이 독서회를 이끌고 독서 활동을 하고 또 글로 쓰고 이렇게 하는 이것 자체가 저항이구만. 독서는 저항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오늘 정리하면서. 제가 그래 나는 정말 평생을 저항하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독서 동아리 조금 더 깊이 읽기 분들한테 꼭 이 얘기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이곳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맞아요. 이것이 바로 이 암울한 시대의 저항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 끄덕끄덕.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민족의 죄인을 소개하면서 우리 시대의 그 문학가 중에서 문학을 하시던 그 문학인들 중에서 최만식 선생님 외에는 단 한 명도 자신이 한 친일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다시 성찰하거나 이런 행위를 한 작가가 없어요. 최만식이 유일무이해요. 그래서 저는 이 최만식의 이 민족의 죄인이 바로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더 이상 자기와 같은 그런
스스로를 되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중도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 현실적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자기가 농사도 져봤다. 신일 안 하려고. 그런데 약골이라 농사도 못 짓겠더라. 그러면서 나는 그나마 글 쓰는 거밖에 없는데 글을 써서 그 원고를 받는 거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자신의 그 처지를 되게 비관해요. 사람들은 아주 대차게 자기 자신을 나무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너는 네가 선택해서 맞아. 친일을 한 거야 라는 식으로 이 작품 속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우리 이 최현식 선생 같은 그런 어떤 시대의 양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만큼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고민하게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20대 대선을 마치고 민주주의 제인처럼 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이제는 절망이란 말은 쓸 수가 없고요. 또다시 들풀처럼 어떤 도달할 봄날을 또 기다려야겠구나. 그동안 꿋꿋하게 책을 읽으며 저항. 책을 읽으며 저항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사회가 그 식민지 시대 이 최만식이 작품에서 많이 거론했던 그런 식민지 시대 그 고달픈 그 역사를 지나면서 가족 맞아. 중심으로 맞아. 가족이 똘똘 뭉쳐서 국가가 없으니까 우리 가족이면 그만 이런 식의 어떤 가족 이기주의를 계속 만들어 왔거든. 근데 이제 7, 80년을 넘어가면서 그 대가족이 해체되잖아. 그래서 핵가족으로 지나가면서 제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지금 약간 방해하려고 작정한 것 같아. 저는 아니 오늘 몇 번째 동안 소리 싸는 거야.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최만식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러니까 안 읽고는 읽은 것 같죠. 아 이거 대충 이런 맞아요, 맞아요, 거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아. 또 뭐 선생님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나는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응.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난 너무 행복했어. 저는 앞으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책 읽을 때마다 독후감처럼. 이렇게 독서 해가지고 활동. 내놓을 거예요. 칭찬. 너무 이 선생님이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잘할 수 있고 인문학 강의를 그렇게 잘하는가 했더니 이 세부적으로 뭔가를 핵심적인 걸 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끄집어내 주시는 이런 맞아요. 것이 탁월한 이 선생님의 강점이. 사회적 독서의 특징이에요. 그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발문. 그러니까 발제한다 그러죠 보통.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우리가 발제를 하면 그 발제한 거 가지고 얘기해도 시간 다 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똑같은 작품을 읽었는데도 나는 생각하지도 않은 걸 상대방이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은 책을 읽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작가 하나 딱 선정해서 골고루 작품을 괜찮을 공부하는 것 건 같아. 괜찮은 것 괜찮아요. 같아요. 그리고 읽어보고 싶어져요. 그치. 읽어보고 싶어요. 나 이 왕치와 소세와 개미 이야기를 또 이런 식으로 소개해주는 걸 처음 봤나? 진짜 감동이 처음이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얘기해주는 경우가 별 맞아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괜찮은데 또 다른 시선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뭔가 한마디? 오늘을 정리하는 말을 한마디씩 하고 맺을까요? 은지 씨? 오늘을 정리? 뭐 떡볶이 얘기해도 괜찮아. 떡볶이도 맛있었고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시선을 주신 선생님의 그 독서 활동 이야기 이게 아주 인상적이어서 다음 주에도 또 약간 기대가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오늘 그 선거를 통해서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나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오늘 하루였던 것 같고 자, 독서는 저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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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항이다. 내가 오늘 술 준비를 안 했어. 그래서 술을 너무 처배드는 느낌이 안 먹었어. 그래서 매콤한 떡볶이로 대신했어요. 화끈하게.
이 멍 때리는 걸 되게 좋아해. 사람들은 불멍, 물멍 뭐 이렇게 맞아요, 전문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음. 근데 나는 음악 들으면서 이 멍을 엄청 때리거든. 그냥 클라리넷 협주곡을 뭐를 듣는다. 이러면은 그 클라리넷의 그 음률이 흐름에 따라서 내 영혼이 아주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사실 그거는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응. 몰입이야. 막 명상처럼 하시는 분들. 근데 어쩌면 그게 과학적 언어로 들어가면 8헤르츠야. 아. 이창우가 8헤르츠를 그렇지, 잠깐 그렇지. 그것도 한번 소개해야 되겠네 이거.